플로리다의 여름은 무자비하다. 숲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나는 에어컨이 없었고 집은 서쪽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도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피하는 시스템을 갖추질 못했다. 산타페의 대학 수업이 시작되는 9월 중순까지는 몇 달이 남아 있어서 나는 북캘리포니아로 가서 공동체 사람들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전처인 셀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요가 센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어찌어찌 번호를 알아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몇 년간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참이었는데 나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 어떻게 똑같이 요가에 그토록 깊이 빠질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나는 피드몬트로 내려가 셀리가 지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했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셀리는 몇 명의 거주자들이 명상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구석구석 구경시켜주기 시작했다. 명상실을 구경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삶은 다시 한번 날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다. 방 여기저기에는 그들이 바바라고 부르는 요가 스승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법도 했다. 나는 플로리다 중북부 지역의 숲속에서 몇 년째 운둔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인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넋을 놓고 그 성자의 사진을 쳐다봤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안에 흐르던 에너지가 미간으로 차오르면서 어마어마한 평화가 내 온 존재를 삼켰다. 나는 거기서 잠시 명상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일렁이는 에너지가 온몸을 빠르게 휘젓는 것을 느끼며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했다. 방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한 것 같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저 평소처럼 애쓰지 않고도 아주 깊은 명상 상태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만이 내가 아는 사실의 전부였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방에 앉아 있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을 때는 셀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분명히 내가 예상했던 방문은 아니었다. 삶은 그저 아주 사적인 이유로 출발한 여행을 강렬한 영적 체험으로 바꿔놓았다. 그때 방문으로 얻은 것이 그게 다였다고 하더라도 환상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9월 초 집에 돌아오니 샌디네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샌디가 여행을 가면서 친구인 라마 말론에게 집을 빌려준 것이었다. 라마는 매우 활달하고 쾌활한 여성이었다. 흥이 많았던 그녀는 즉시 나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라마를 처음 만나러 간 날 그녀는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주겠다며 나를 오두막으로 초대했다. 엄청 신이 난 그녀는 내게 다락으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얼기설기 만든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다락 위로 머리를 막 내밀었을 때 나는 내 앞에 놓인 것을 보고 거의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셀린의 요가 센터에서 막 알게 됐던 그 요가 스승의 사진이 다락 전체에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륙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2번씩이나 연달아 마주치다니. 1973년 당시만 해도 인도에 사는 이 성자를 아는 사람이 미국에는 많지 않았다. 그가 나를 미행해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라마는 곧장 얘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바바 묵타난다가 내년 봄에 미국에 오실 계획인데 내가 개인주빌로 그를 초청해야 한다고 말이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그것이 100% 진실임을 알게 됐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 그 일이 왜 불가능한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숲속에서 홀로 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여러 해 동안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도에 편지를 써서 그토록 존경받는 요가 스승을 플로리다 중북부의 소도시로 초대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산타페 대학 이름이 인쇄된 편지지에다 바바를 초대하는 글을 써서 인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바가 애틀랜타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길에 게인즈빌에 잠시 들를 수 있게 말이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은 바바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고 우겼다. 사실 편지를 써서 인도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는가? 나는 저항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삶이 나를 이 위대한 요기와 만나게 해주었고 그의 사진 앞에서 깊은 체험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그의 열렬한 추종자를 내 땅에 쑤셔넣어 나로 하여금 그를 게인즈빌로 초대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편지를 보냈다. 몇 달 후 답장이 날아왔다. 사람을 보낼 테니 게인즈빌 방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하는 내용이었다. 담당자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역시 숲속에 혼자 살고 있는 웬 히피 같은 사람을 보고 적잖이 놀랐던 것 같다. 그가 이 모든 상황에 약간 떨떠름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바바와 그의 수행단이 일주일간 방문하려면 주최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최대 20명이 가까이 되는 수행원들이 머물 숙소, 40명에서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주중 내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큰 방 하나, 주말 집중 수행 때 모일 몇백 명가량의 인원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홀 하나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었다. 그는 내게 과연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능력이 있을지 사뭇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한 달 수입이 고작 $350밖에 안 되는 지방대학의 강사에 불과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끝으로 그는 내게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도 좋다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완전히 희망에 찬 소리도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나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당신의 수행단이 바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해외 순방 때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를 홍보합니까?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인도의 성자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바바가 매우 강력한 십다를 지닌 스승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만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직접 알아보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 우리는 바바가 게인즈빌에 들를지도 모르는 잠정적인 날짜를 받았다. 1975년 1월 18일이었다. 세계적인 요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흥분은 내 수업과 일요일 명상 모임의 에너지를 드높여줄 뿐이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일은 점점 커지다가 급기야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내 집에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더 충족하지 않을 수가 없게까지 되었다. 1974년 봄, 진리의 탐구의 출간으로 그 에너지는 더욱 부채질을 받았다. 라마와 샌디는 숲속의 집을 오가다가 그의 봄에 완전히 떠났고 빈집에는 도나 와그너라는 이름의 여성이 들어왔다. 도나는 대학 졸업반 때 산타페 대학에서 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훨씬 더 성숙하고 중심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매우 깊은 수준에서 이해했고 내가 진행하는 거의
내가 진행하는 거의 모든 수업뿐 아니라 일요 명상 모임에도 꼬박꼬박 나왔다. 그녀가 숲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약 1년간 우리는 마을에서 번번이 마주쳤다. 우연한 만남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샌디가 떠난 후 도나는 일요 모임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에 모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는 토요일 밤엔 종종 샌디네 집에서 자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았다. 도나가 사실은 부모님이 사주신 근사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배관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온 것임을 당시에 알았더라면 나도 아마 그렇게 덥석 그녀를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될 운명임을 알았더라면 당시에 내 마음 상태로는 결코 그녀의 이사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영적인 자아관념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특별한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의 내맡김 연습이 더 필요했다.